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연년생남 4인 가족 엄마시요. 내 집 마련 꿈을 위해 경제 부동산 기사 읽기 습관화하기. 7월 25일 목요일 4일차.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여자 열정녀 이현정입니다. 이제 그럼 또 공부하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많은 시간 공부하는 거에 네이버 부동산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주요 뉴스는 분양권 가격까지 들쑤신 민간 상한제에 대한 게 계속 나오고 있네요. 어제부터 계속 요즘 계속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죠. 그죠? 특별공급 아파트 모집 기간을 늘려서 깜깜이 분양업소. 이거는 특별공급은 장애인이나 약간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한 얘기여서 이거 해당하시는 분들만 내용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의 상가 치솟는 상가 공실률. 전국 상가가 보면 집이 비어있는 곳이 많대, 상가가. 그러면 어떡하겠어? 상가가 비어있으면 상가 투자해도 소용이 없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상가 투자하시는 걸 계획한다면 요것도 한번 지금은 좀 시장이 어렵다는 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개월 미만 해외 거주에도 평양 1순위 자격은 유지된다. 였고, 그리고 잠잠했던 서울 전세난 금리 인하로 고기 드나. 금리 인하한 데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하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시재생 발목 잡나? 상한제가 계속 이제 금액을 자꾸 정부에서 제한을 주니까 그만큼 건설사에서도 집을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도시가 이제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건물을 공급할 때 사람들이 공급되는 것도 이제 뭐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요것도 계속 시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기대에 집값 흔드는 양천, 마포, 강남 3구. 엄마 내가 봄이가? 실가라는 걸 네. 실가 여기서 보고 얘기해봐요, 봄이가. 알려주세요, 봄이도요. 봄이도 집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엄마랑 같이요. 서울 아파트 매매 관망이고요. 그리고 그 전세는 꿈틀, 눈치 보기 작전이라고 하네요. 5대광역시 아파트값 상승률 1위부터 3위는 어딜까요? 1위는 광주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 경기도가 그 계속 지금 8호선 연장하니까 그 밑으로 분당 옆에 성남, 성남이 계속 개발되니까 재개발되면서 광주 쪽으로 사람들이 가니까 그래서 약간 오른 것 같거든요. 요것도 한번 계속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해주세요. 네, 꼭 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자세하게 요거 그냥 키워드에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분양가 가격은 엄마 이거 치치카 부셔주세요. 스티커 붙여줄게요. 정부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업보가 매매 시장에 영향을 줬대. 치치카 부셔줘. 요거 가져요. 엄마 거. 연거 엄마 건데 가지세요. 이게 분양시장에 나비 효과를 얼만큼 주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올스톱되면서 당분간 새집 공급이 끊어질 것이란 불안감 때문에 새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었고, 그지? 그만큼 사람들이 매매 내놓는 상품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아파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의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 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 이 견본주택과 분양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고 하니까 요거는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렇게 안답니다. 여보치. 네. 하하. 네. 정부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 1,000억 돌파. 이 갭 투자 대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돌려준
거를 1,000억이 돌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와 금액이 이만큼 이제 그래프 우측에 있는 그래프화만큼 617건 계속 금액이 많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 세입자들이도 어찌 보면 이사는 가야 되는데 주인이 집을 내주질 않으니 돈을 내주지 않으니 정부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정부가 그 대신 돌려준 그거에 대한 금액이 1,00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강남 집값 꿈틀대자 공정위 현장조사 나서 강남 3구 집값 들썩이자 공정위 허위 매물 조사 사회 배려 대상자 주택 특별 공고기간 늘린다. 그리고 고공행진 단독주택 아파트는 폭락 계속. 와, 아파트가 폭락된다? 토끼가 아프다? 토끼? 어디 갔어, 토끼가? 빨리 데리고 와. 엄마가 치료해줄게. 주사 놔줄게. 데리고 와요. 봄이야. 10곳 중에 4곳이 빈집인데 아파트는 2,200세대를 더 풀린다? 네. 이게 지금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글쎄요, 이것도 더 풀린다. 어느 부분에서 풀리는 건지도 한번 찾아보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분양 상한제가 났는데 공급을 한다? 이것도 한번 계속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학교 없어서 이사해야 되나? 서울 곳곳에 학교 유치전. 서울 지역 곳곳에 학교 유치전에 벌어지고 아파요? 이거 토끼야. 기침. 아야, 토끼야, 봄이야, 아프지 마. 여기, 나영이도 아프지 말고. 주사 갖고 와, 주사.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대. 학교 신설과 배정을 놓고 집단 행동을 하거나 갈등을 벌이는 아파트 단지가 잇따르고 해요. 이것도 학군을 중요시 여기는 열정면은 좀 고민이 됩니다. 중견사들 서울 입성하자 소규모 정비 사업 수주 접전. 이것도 그죠? 서울 분양 정보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어제는 400단지였는데 2단지가 늘어나네요. 이것도 동대문구 청량리알 롯데캐슬 스카이. 조심조심. 아픈지 하려고? 아프지 마. 엄마가 해줄게. 이거 봐봐. 엄마가 이거 할게요. 나영이 어디 아파요? 여기 아파요? 봄이는요? 괜찮아요? 봄이는 괜찮아요? 기침해요? 그럼 약을 먹어야겠어요. 일로 오세요. 약 하나 먹어요. 냠냠냠. 치료해줘요. 주사를 맞아야 돼요. 봄이는요. 살살 놔줄게요. 네. 약 넣고요. 약 넣고요. 네. 자, 넣을게요. 요것도요. 주사. 요것도요. 네. 자, 주사. 살살이요? 보면 살살 놔줄게요. 3개. 네. 요거 좀 봐봐. 서울에 집이 많은데, 아직 우리 집은 아직 없어, 봄이야. 엄마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집 마련해 줄 거예요. 이거 봐봐요. 청량리와 롯데캐슬 스카이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아직 금액이 조금 나가더라고. 아직 너희에게는 알려주진 않아도 되지만, 엄마는 자, 염두에 두고 공부할 거고요. 경기도 분양단지는 319단지. 안 그래도 계속 고민입니다. 경기도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것인지. 그것도 고민이니까 요 시장도 한번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저희 청약하고 나서 다음에는 바로 투자를 계속 고민하고 공부할 거여서 이것도 경기도든 전국적으로 공부해 볼 거고요. 요거는 매일경제 헤드라인 소식이에요. 요거를 좀 간단하게 저 경제, 정치, 사회, 국제 부분으로만 나눠가지고 정리한 거입니다. 경제는 일본 제품 맡아서 빼라. 노조까지 일본산 아웃. 일단 일본 계속 불매 운동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잔뜩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고마워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더러워. 에이, 지지. 뭔데? 빼, 뱉어. 아, 더러워. 지지, 더러워요. 카카오가 비금융인 전통 통신 기술 기업으로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가 된다. 이게 카카오가 그 금융 플랫폼을 계속 만들잖아요. 계속 이제 카카오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글로벌한 플랫폼이 인프라가 계속 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시장이 또 바뀌지 않겠냐. 그리고 뭔가의 그 금융시장 또한 가속화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카카오의 그 무궁무진한 그런 기술은 어디까지인 것인가? 그 욕심은 어디까지 낼 것인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정치, 러시아. 러시아가 계속 영공 침범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러시아가 왜 자꾸 노발을 할까요? 왜? 러시아나 한국이랑 잘 보내면, 잘 지내면 훨씬 좋을 텐데. 사회? 사회 부분은, 여기 부분에서는 오늘은 크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는 미국이랑 아파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협상을 했대요. 고마워. 아프지 마라. 주사 맞아줄게. 쿵! 아프지 마. 쿵! 엄마 머리 묶었는데 다 풀었어요? 아, 진짜 하지 말아야지. 알겠어요. 안 할게요. 무역 협상 하해의 최대 이슈. 미국이랑 중국 무역 협상 할 때 화해가 북한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슈를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차 업계 구조조정 칼바람. 일본 일단 한국 수출한다는 거. 봄이 너무 이뻐요. 이게 왜냐면 일본이 보면 자기네들 제품 제한하겠다, 수출 제한하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들 일본 제품들 안 산다고 전 세계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차 업계에 대한 것도 차도 잘 안 팔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구조적 칼바람이 나겠지. 그만큼 뭐 안 팔리니까 뭐 인구도 줄어드는 거고. 인구가 아니고 직원이 줄겠고. 그래요. 이쪽으로 한번 봤고요. 어딨니? 오늘도 역시나 공부는 아침 일찍 했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고 그 단시간에 하루에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났다고 해서 그 공부한다고 해서 하기에는 조금 빡센 과목이에요. 아시죠?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도 계속 꿈을 이어갈 수 있게 응원해 주시고 우리 모두 부자 되기 위해 함께 공부하며 성장해요. 긍정기 나누고 싶고 함께 공부하고 싶다면 구독해서 소통해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이야, 박수! 엄마, 박수! 나영이, 봄이 화이팅! 엄마, 얘 누구야? 엄마.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연년생맘 4인가족 엄마시요. 내 집 마련 꿈을 위해 경제부동산 기사 읽기 7일차. 7월 31일 화요일. 오늘 첫째도 일어났고 둘째도 일어났고 첫째는 심지어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했고 둘째는 또 수요까지 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늦었습니다. 빨리 공부하고 애들이랑 시간 보낼게요. 엄마 CEO야. 봐봐. 자, 네이버 부동산 주요 뉴스 헤드라인 읽기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는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감기 걸려가지고. 자, 우리 얼른 읽고 해볼게요. 대토한 첫 타자. 반포현대 분양가. 딜레마. 거래 전략? 벽? 상한제? 이쪽 폭탄? 삼중고. 그리고 낮으면 로또 높으면 거절. 분양가는 어디로? 경남 조이기 불고. 서울 집값 상승세에 추가 대책은? 꿈틀대는 전셋값. 더 오를 일만 남았다.
그 아래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 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봄이야. 이거 봐봐. 대초한 탓하자 반포 현대 분양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왜 뭔가 내가 봤어. 나도 엄마가 이거 재건축이랑 재개발을 잘 모른단 말이야. 응. 이게 봤더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후로 전국 최초로 부담금이 매겨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현대 아파트가 8월 말에 일본 겨냥에 나서면서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대요. 요즘 다 뉴스가 그 재건축이랑 재개발 기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요것도 저거 잘 모르는 부분이어가지고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봄이야 저기 가가지고 네 사탕 잠깐 엄마 빨리 하고 빨리 봄이랑 놀게. 지금 8시 50분이니까 10분만 하자. 사탕 어디 갔어요? 아 사탕. 아 엄마가 사탕 안 주려고 그랬는데. 엄마 이거 하나만 딱 하나만 먹고 엄마 이거 빨리 할게. 빨리 할게. 나영아 엄마 미안해. 엄마 빨리 할게. 이게 안 된다. 자, 딱 하나만이야. 그만. 엄마 사탕 원래 안 주는데 이거 진짜야. 정말이야. 하나에 딱 하나야. 아이고 이게 뭐야 얼굴이. 아이고. 빨리. 이게 반포 현대 아파트가 봤더니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게 뭔가 봤어요. 제가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래요.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이번에 시작하다 보니까 이 재건축 시장에서도 조금 얘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게 봤더니 이 반포현대가 이 상한제를 피했대요. 이게 30만 가구인가? 30만 가구, 30가구 미만으로 상한제금 제도는 이제 미적용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어떻게 되냐? 적용이 되면은 이 조합은 그만큼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얘기가 많네요. 그래서 이게 만약 이거는 워낙 반포는 아직 저에게는 가격이 비싸니까 해당은 안 되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얘기가 되겠죠. 아우 알겠어.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이거 산다고 공부 좀 하려고 그랬어. 미안해요. 엄마가 미안해. 얼른 하자. 이 거래저의 벽 상한제 입주폭탄 3중구가 왜냐면 이 입주폭탄 3중구가 시달리면서 다시 침체인으로 빠졌대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요러한 이제 정부의 규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만큼 매매 거래는 50%가 급감했고, 그렇지. 그리고 하반기 거래는 그만큼 43%나 줄었대. 그치? 얼른 더워. 우리 얼른 후딱하자. 엄마. 우와. 안 되겠다. 빨리 넘기자. 얘들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엄마. 딱 넘기자. 또 봐봐. 상한가 상한 임박 소문에 엄마, 아파트 혼조제. 예쁜 거 있다. 이쁜 거 있어. 혼조제는 주식의 가격 지수가 오르고 내림을 거듭하여 불안정한 흐름이나 경향을 말한대. 예쁜 거 줘. 안 되겠다. 가자. 절로 가서 하자. 절로 가서. 안 되겠다. 엄마 빨리 하고 가자. 예쁜 거. 오케이. 예쁜 거. 쭉 이어서 볼게요. 둘째가 또 울어가지고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예고. 주택시장은 매매 대신에 전세. 왜? 당연히 청약을 로또라는 인식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시세 타입의 기대가 자꾸 높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세값은 그만큼 상승하고, 그러니까 현금 부자나 집주인들은 고마운 상황이고, 그리고 금리는 인하되고, 전세 대신에 월세를 하다 보니까 그 또한 집 있는 사람들은 고맙고,
그 집 있는 사람한테 좋은 일인 건데 왜 나는 아직 집이 없느냐. 아무튼 요거에 대한 계획도 남편이랑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슈에 서울 아파트 가격 혼조직. 엄마의 얼굴이 서울 아파트 변동률이 0.081%래요. 이 보면 그래프 옆에 보이시죠? 그래프 보면은 아주 약간 둔화된 건 있지만은 그래도 어찌됐건 상승선으로 올라가고 있죠. 일단 그 분양가 상한제가로 인해서 가격은 조금 조정은 되고 맞춰지고 있지만 그래도 미미하게 오르고 있다. 서울값은 또 그만큼 또 올라오고 있다. 네. 그거에 때는 오른다는 얘기인 거니까 요것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서울 재건축 이슈랑 서울 집값 안정화는 요거에 대한 한 이슈도 조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재건축 아파트 값이 15주째 연속 오름세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서울 이제 상한제를 임박하니까 서울 재건축 일반 아파트 상승세가 소폭 둔화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니까 그만큼 그 금액에 대한 상승세도 좀 둔화된 건 있죠. 엇갈리는 서울 집값, 재건축 대단지, 송파구 0.35 급등. 네, 송파구는 오히려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서울 안에서도 지역마다 조금씩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프상 다 찾아봐 이제 뭐 그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다 지역마다 어떤 뭐 보이겠죠. 사람들도 요만큼은 가치가 있겠다 싶으면 오르는 거고 그냥 안 되겠다 싶으면 떨어지는 거고 네 이런 것도 시장도 계속 공부해봐야 되는 거고요. 거래 풀린 강남 재건축 전매 제한 무용지물 어 그거죠. 집값 전매 제한 의미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네, 이거는 저도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서울 집값 안정화? 아파트는 점점 침체의 늪에 빠지나? 아니요. 이거 관련된 기사 보니까 오히려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른다는 얘기였고요. 강남 아파트 값 상승에 아파트 경매도 다시 활기를 찾았다고 해요. 그치, 봄이야. 강남 조이기 불구, 강남 집값 상승세, 추가 대책은 언제? 추가 대책은 그쵸 상승하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보겠습니다. 매매 포기 전세 유지. 매매 포기 전세를 유지한다. 네. 왜냐면 청약 시장이 계속 로또 분양이다라는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금리 인하되니까 또 집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만큼 엇갈리면서 아파트 시장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라는 기사였습니다. 네, 분양 정보는 매주 월요일에 바뀌다 보니까 어제와 똑같아요. 보니까 쭉 보죠. 어제 제가 이제 브라이튼 여의도랑 그리고 과천 프루지오 서밋에 대한 거를 같이 살펴봤었죠. 근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경기 광주역, 다산 신도시에 대한 공공분양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봤는데 제가 오늘은 요거를 두 개를 꼭 반드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알려드릴게요. 요 매일경제 헤드라인을 한번 읽어보고 요거는 간단하게 읽어보세요. 경제랑 정치랑 사회랑 국제 모두 공부해야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경제, 일본 보복 피해는 아직 안산시 전국 첫 반값 등록금 강행. 카드사는 상반기는 실적은 선방했는데 고객 혜택은 뚝 떨어졌대고요. 우리는 뭐 혜택 자꾸 쓰는 카드 자꾸 쓰는 혜택이 뚝 떨어지면 쓰는 의미가 뭐가 있지 보면? 뚝. 네, 요 정치에 대한 것도 여야 뭐 국회 정상화 합의. 네,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사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셔야죠. 아우리라면 점주들 승리 결국에 아유 승리 불쌍하네요. 승리 한번 그때 참적돼가지고 이슈 많았죠. 매출 하락 때문에 점주들이 그것도 되고 샀나 봅니다. 자, 대학 강사학법
자치행위 해고될까 걱정.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학 강사들 그만큼 또 처우해주라고 강사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강사법으로 사람들이 고용을 안 하니까 그거에 인해서 오히려 해고될까봐 지금 있는 강사들도 해고될까봐 걱정한다 이거예요. 과연 이 법이 뭐 좋게 해주려고 한 건데 오히려 계속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어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에이, 뭐 이제 중국은 계속 중국이 자꾸 북한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뭐 그만큼 또 미국, 중국이 협상을 계속 한다는 얘기도 있네요.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시장까지도 계속 어떻게 바뀌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은 요만큼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계속 꿈을 이어갈 수 있게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부자 되기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 집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하며 성장해요. 긍정기 나누고 싶고 함께 공부하고 싶다면 구독, 비서, 소통해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이야 인사하자. 우리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됐다. 끝. 네. 수요 끝.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연년생맘 4인 가족 엄마씨요. 내 집 마련 꿈을 위해 경제부동산 기사 읽기 11일차 8월 5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기상은 3시 45분쯤 일어났었습니다. 자, 업로드 시간은 생각보다 좀 늦어졌네요.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예요. 네, 어서 빨리 공부 시작할게요. 네, 오늘 주요 뉴스부터 시작할게요. 매일경제 헤드라인 읽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치? 시작해볼까요? 네. 제가 사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좀 전체적으로 요즘 신문을 읽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경제, 정치, 사회, 국제, 뭐 그 외에도 뭐 기업이나 증권 시장도 전체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 대충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떤지 살펴볼게요. 경제. 아베 쇼크 덮친 한국 국가 대수술 기획. 지금 아직도 일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본이 자꾸 보복한다고 저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시키고 난 후에 그래서 뭔가의 뭐 기업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시장에 대한 타격을 계속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뭐 우리나라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이 기사를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 보복에 오히려 금리 추가 인하가 앞당겨지나? 미국이랑 이제 무역전쟁, 그 미국이랑 중국에 대한 그런 무역전쟁 때문에 금리가 인하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으로 인하가 앞당겨지는 거에 대한 것도 우려가 계속 나오네요. 이것도 한번 계속 금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건 독도, 일본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사회나 정치 이런 거 다 살펴보면 일본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본이 워낙 이제 가까운 나라고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다 보니까 믿더라도 배워야 할 점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대비가 필요하다 싶어서 계속 기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회는 낮 최고 37도까지 치솟는다고 해요. 첫째 지금 등원시키고 왔는데 정말 더워요. 정말 더워. 오죽하면 네. 선글라스 쓰고 갔거든요. 근데 선글라스는 저기 밖에 빼놓고 왔더니 안 보여요. 네. 지금 바깥은 더워 죽겠다는 거. 애 안고 다녀도 애기 엄마는 정말 덥다는 거. 그 점 알고 계시고요. 오늘도 덥다니까 더위 조심하세요. 그리고 지역 자사고 주기니 전국 자사고 인기 풍선 효과. 저는 아이에 대한 교육도 되게 관심이 많은 엄마다 보니까 이 자사고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전국 자사고 인기 풍선 효과. 일단은 계속 뭐
나라에서는 뭐 자사고를 폐지하겠다 공론화시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전국적에 퍼져 있는 자사고들이 오히려 그의 인기가 더 풍선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지된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있는 학교가 더 인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국제시장 살펴볼게요. 우리 이거 같이 국제시장 한번 보자. 이거 봐봐, 나영아. 국제시장에는 미국이랑 일본이랑 무역 협상이 급물살. 꼬여가는 미국, 중국 협상도 대조. 오히려 미국이랑 중국은 협상에 대한 무역이 되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 거에 반해서 미국이랑 일본의 무역 협상이 너무 좋대요. 그만큼 좋다고 하는 건데 뭐 그만큼 이제 경제 환경이라든가 그 상황은 어떻게 바뀌어갈지는 저 기사를 통해서 계속 보거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어제부터 제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를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요거에 대한 거 조금 읽어보다 보면은 조금 이러한 헤드라인 얘기하는 것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IMF 얘기랑 트럼프에 대한 행동도 뭐 악의적인 행동이 뭐가 있나 증오는 우리나라에 발 붙일 곳 없어. 미국이 일단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견제하는 것도 있는 거 봐서는 이 작은 나라에서도 그만큼 큰 힘이 있다 보니까 저희를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견제하고 있지만 요거에 대한 행동도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저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제 뭐 시장 같은 경우도 국제적인 시장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저가 제일 중요한 우리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뉴스입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부터 읽어볼게요. 1년 후 집값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 기대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민간 택지랑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준비와 뭐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음에도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도 인하되었고 뭐 그러니까 지금 빨리 집을 사자 이런 마인드가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집을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 청약을 통해 가지고 더 몇 배의 수익을 넣어야 되나 이런 것도 제가 지금 계속 시장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 시장을 살펴봄으로써 저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계획도 계속 바뀌고 왔습니다. 가점제 청약이라더니 예비 당첨자에 대한 얘기 뭐 순번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 기사 검색해 보니까 저거 읽어봤더니 국토교통부가 예비 당첨자 비율을 대폭 확대하면서 청약시장이 자꾸 혼란스러워지고 있대요. 청약제도가 오히려 개선되길 바래서 오히려 뭐 그러한 대책을 조금 비율을 확대시키고 조금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오히려 현금 부자들한테 주급이라고 하죠. 그 주워먹기에 대한 이렇게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다시 말씀드리자면 음, 청약이 워낙 이제 치열하죠. 경쟁률이 높은데 예비 당첨자 비율을 확대를 시키니까 오히려 1순위들이 범위가 더 비율이 커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현금 돈 많은 사람들도 오히려 더 당첨될 확률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정작 정말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히려 서민들에 대한 뭐 쓴소리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한 건 오히려 3개월 이 비율 확대하는 거에 대한 제도를 3개월 전에 했다는데 지금 3개월 만에 잠깐 전면 정지시켰다고 하거든요. 정지? 그러니까 잠깐 감정적으로 잠깐 멈췄대요. 왜냐면 워낙 시끄러우니까 이 얘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단은 이거는 국토교통부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아직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제도는 잠깐 멈춰야겠다 싶어서 지금 잠정적으로 멈췄다고 해요. 앞으로 청약시장도 조금 그런 제도 같은 경우도 계속 바뀔 것 같아요. 혼란스럽지만 제도가 자꾸 바뀌니까 이 점에 대한 것도 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더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아까 주요 뉴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상한제가 다음 주부터 발표가 유력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요거에 대한 제도가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집값이 바뀔까? 상승세는 오히려 막을 내리나? 라는 얘기가 있지만 요것도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제도가 발표를 인해서 어떤 시장이 바뀔지는 저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잘 팔리고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중소형 아파트는 오히려 강세는 여전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혼부부나 조금 더 평수가 넓은 것보다 좀 중소형이 더 인기가 많다라는 얘기가 기사를 통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광부권의 번진 아파트 신고가 행진 분양가 상한제가 막을까? 신고가? 요거에 대한 거는 엄마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어? 신고를 했나 봐. 요거는 저도 더 알아봐야겠네요. 강북권까지? 일단은 저도 전국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강북 쪽은 저가 잘 모르다 보니까 강북 쪽도 잘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시장 청약 마비올까? 왜 그런지 아시죠? 지금 계속 상한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분양시장이 로또 뭐 오히려 집값이 분양가가 내려가니까 오히려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까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날 이제 청약 발표 이제 신청하는 기간이다 하면은 오히려 마비가 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요거에 대한 것도 저도 계속 주제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 대표 이런 기사에 관련된 거고요. 획변하는 성남 구도심 늙어가는 분당 따라잡을까? 요거에 대한 것도 성남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죠. 네, 오히려 분당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만큼 성남이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것도 저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려가 보자. 나영아, 엄마 조금만 공부해 볼게.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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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폭탄이라더니 전세가 하락 멈춘 강동. 왜 입주 폭탄이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 보니까 15,000세대 정도가 갑자기 입주를 했잖아요. 강동 쪽에. 이게 폭탄 엄청 많이 공급이 되는 만큼 그만큼 전세 비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전세가가 하락이 멈췄대요. 왜 그럴까 하고 저도 궁금해서 검색을 해서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오히려 옆에 있는 뭐 반포라든가 이런 데가 반포 이제 재건축 재개발되는 곳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강동 쪽이 가격이 조금 이제 뭐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세 비율이 하락할 거라 했던 거 예상과 달리 오히려 보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네, 관련된 거는, 네, 쭉 관련된 기사는 있고요. 어, 네, 계속 국회에서는 이 상한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큼 부작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정책에 대한 검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기사를 통해서라든가 뭐 국토개발부 쪽에 대한 기사를 계속 살펴보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입주 폭탄 우려했던 감동 전세가 아까는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관련된 거는 다 보신 것 같이 뭐 계속 똑같은 얘기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지금도. 왜냐면 뭐 분양가 상한제가 이어짐과 동시에 뭐 어떻게 바뀔 것이냐, 뭐 집값은 오를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라는 얘기긴 하지만 이게 처음 또 몇 년 만에 또 다시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는 어, 정보도 잘 모르고 투자자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그만큼 지수라든가 통계를 계속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시장 흐름도 계속 살펴보다 보면은 좋은 그만큼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우리 집을 마련을 위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 꿈을 이어갈 수 있게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부자 되기 위해 함께 공부하면 성장해요. 긍정기를 나누고 싶고 함께 공부하고 싶다면 구독해서 소통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봄이 엄마, 나영이 엄마,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해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